자, 보면은 AB가 양수라 그랬고요. fx가 나와 있고 그 fx를 기준으로 gx와 hx를 정의했어요. 개파이구만. 근데 그래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다. hx가 d.fx지. 근데 fx 합성해 보면은 f.fx 빼기 뭐가 돼요? x가 되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그냥 뭐 모르겠어 일단은. 그래서 조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요 특징 정도는 잡자. fx 기함수다. 여기서 이게 기함수인 거 특징 잡는 거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G2가 뭐랑 같다? H0이랑 같대요. G2는 F2-F 인버스 2지. 맞아? 네가 뭐랑 같다? H0이랑 같대. 근데 H0은 F.F0이네? F0이 몇이에요? 0이네요? 그럼 이게 0이랑 같네요. 그럼 F2가 F 인버스 뭐랑 같아? 2랑 같죠. 자, 이거 보고서 그렇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인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인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왜냐면 fx랑 누구랑? f 인버스 x랑 어디에서 만난다는 거야? 2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맞나요? 그런데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케이스가 두 개죠. 1번 어디 위에 있거나 y는 x 위에 있거나 2번 y는 x의 대칭인 두 점 위에 있거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일단 쟤는 증가야 감소야? A, B가 양수랬지. 그럼 그냥 x에 뭐 한 대만 넣어봐도 알 수 있어요. 감소네요. 그럼 y는 x랑의 교점은 무조건 몇 개인데? 한 개인데? 기함 있잖아. 당연히 그 점이 뭐겠어? 0이겠지. 그러니까 쟤는 y는 x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칭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내가 수투할 때 이거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함수인데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랑 하나 그리고 대칭점 두 세트 또는 네 세트 막 네 점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어떤 관계다? 어디 위에 있다?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걸 기억해 주고 있다면 문제의 해석이 너무 간단해지죠.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함수야. 감소해. 그럼 여기 지나지. 자, 근데 여기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자, 연속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1, 2, 3, 4번 있잖아. 1, 2, 3, 4번 영역에만 함수가 존재할 수 있지. 감소하는 기함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이 생겼어. 그럼 당연히 여기서 생기면 얘를 y는 x에 대칭시킨 여기서도 생길 거 아니야. 왜냐면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y는 x에 대칭인 두 점을 지난다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교점이 이번 영역에서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그럼 몇 번 영역으로 가? 4번 영역으로 가죠. 근데 그 이 함수라며. 그럼 사실 걔는 어디에 있어? 쟤를 원점 대칭시키면 여기에 있겠지. 맞나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는 일이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역 어딘가에 그 교점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럼 같은 논리로 어디에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 1번에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여기 있다면 얘를 y는 x에 대칭시킨 게 일로 가잖아. 근데 원점 대칭은 일로 가잖아.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감소함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를 원점 대칭시킨 것과 y는 x 대칭시킨 것이 동일하게 이쪽으로 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뭐야? 교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예요? 2 콤마 y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나주권은 A, B 나머지 하나를 더 찾으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G'는
f 프라임 2 마이너스 f 인버스 프라임 2지. 그 다음 마이너스 5에 f 프라임 f 2 곱하기 f 프라임 2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잘 해볼까요? fx랑 f 인버스 x랑 2, y에서 만났잖아. 그럼 fx의 2에서의 미분계수랑 f 인버스 x의 2에서의 미분계수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그 점이 사실 그냥 y는 x의 대칭점인 거 아니야?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에. 그지? 그러면 당연히 미분계수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게 n분의 1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얘는 몇이고? 마이너스 2고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원함수가 기함수야. 더함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예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2로 바뀌어도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또 m이죠? 이것도 m이죠? 마이너스 5에 m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거 전개하면 바보? 통분하면 보이지 않아? 공통인수가? 그럼 m이 몇이거나 1이거나 몇이거나 마일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날리고 마이너스 5분의 1이거나 셋 중 하나겠지. 이 점 일단 뭔 절대 안 된다. 1은 절대 안 돼요. 감수 안 주니까. 그지? 그럼 마일이거나 5분의 1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2, 마이 지난다 식 하나, f 프라임 2가 마일이다 식 하나 또는 이거다 식 하나 하나 연립하면 뭐가 나와요? a, b가 나오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도양수 a, b 이렇게 나와있지. 첫째 줄에. 아마 이게 a, b가 똑같을 거야.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부터 계산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도 해석도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깔끔해질지 더러워질지가 아주 그냥 되게 크게 결정되는 요소죠. 사실 그래서 수투부터 쌓아왔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미적분에서 딱 정점을 찍고 모든 애들을 다 미적분에 있는 문제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아요. 수투에서 무언가 배웠는데도 이건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지식들이 다 많았잖아. 다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사실. 근데 거기 넣어놓은 이유는 혹시 이 미적분의 내용을 수투에 끌고 와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어서 우리 수투 때부터 그런 것들을 한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비슷한 맥락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앞쪽에 있는데 역함수 비법 쪽에 있거든. 아니네, 내가 뒤로 옮겨놨나? 잠시만요.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 28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볼까? 요거는 저 일시정지 한번 눌러보고 풀어봅시다. 자, 일단 1번 얘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그러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마이너스 x와의 교점 위에 있다. 그럼 x는 0 하나 버리고 약분하면 kx의 제곱이 x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x의 제곱이 k 빼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뿔마루트 k 빼기 1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마이너스가 알파 플러스가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알파 베타가 다 k식으로 표현됐으니까 k에 대한 식 몇 개만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한 개만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조건 안 썼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보면은 결국 여기 G 프라임 알파가 보이고 이게 보이잖아. 이거는 당연히 k식으로 표현되니까 결국 이게 핵심 아니야? 근데 얘하고 무슨 함수를 했으니까 그지? 그럼 gx의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랑 여기의 별에서의 미분계수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럼 이게 알파가 되도록 하는 애를 찾아야 되지. 그럼 fx 빼기 2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도록. 이게 베타 아니야? ANL을 찾아야 되지. 그럼 얘가 알파면 되잖아. 그지? 근데 알파가 마베타잖아. 그럼 x 빼기 2베타가 결국 뭐면 되니까 마베타면 되니까 x가 뭐면 돼? 베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별표가 베타겠네요. 그럼 결국 이 전체를 미분해서 못 얻은 거. 베타 는 거의 뭐? 역수가 a일 거 아니야. 그럼 저거 전체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빼기 2베타잖아. 베타 내면 f 프라임 베타잖아. 마베타지.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fx가 기함수면 프라임은 무슨 함수니까? 무함수니까 얘는 이거랑 같겠죠 결국. 그러면 결국 f 프라임 베타의 제곱이 2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저거 미분하면 아래 거 제곱에 미 미 2kx의 4승?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좀 더 이쁘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3k x4승 k x4승이고 더하기 3k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대입한 게 마이너스 루트 2랑 같은 거지. 그러면 x제곱에다가 k-1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k-1분의 k의 제곱이 되잖아. 그리고 얘는 k 웃기고 x제곱 묶이죠. k-1분의 1 묶이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이지. 그러면 k-1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나요? 얘가 그리고 마이너스 뗐으니까 루트 2랑 같으면 되지. 그럼 결국은 k-1의 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날려주시면 얘는 k의 1 더하기 3k 빼기 3 이렇게 되지. 그리고 밑에는 k제곱 되지. 이게 뭐다? 루트 2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k도 약분되네요. 그럼 k에 대해 그냥 바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3 마이너스 루트 2에 k가 2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은 9, 7분의 6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게 참 바로 하면 나오네. 네. 뭐 지금 마지막에서 유리할 잘못한 거라고? 위에다가 3 마이너스 2.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 다음 자, 앞에로 가서 뭐를 볼 거냐. 251번 볼게요. 251번.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사이고 4분의 파이 이상 2분의 3파이 미만. 문제 평가 문제잖아. 굉장히 악랄하게 냈거든. 한번 내가 고의로 틀리게 풀어볼게요. 자,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f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사인 3승이면 사실상 사인 그래프랑 거의 흡사하지. 근데 0에서의 미분계수가 몇이에요? 0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를 지나고 0까지 증가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0에서의 미분계수가 몇이고 0이고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 4분의 파이인 포인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3승하면 2루트 2분의 1 그럼 루트 2분의 1이네. 그럼 여기 4분의 파이는 거랑 어때? 연속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 올라갔다. 이 정도까지만 올립시다. 여기가 마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올릴게요.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고 이러면 괜찮지?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까지 내려갔다가 코사인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딱 해서 끝. 자,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 그린 거? fx 그래프 그린 거. 여기까지 불편한 거 없죠? 자, 가족건 k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다는 그냥 정의역 안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야. 자, 나조건 루트 절대값 fx 빼기 t가 k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맞나요? 그럼 결국은 루트는 저 y값들을 다 압축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일단 속함수를 먼저 봅시다. 얘는 우리 맨날 하던 거 아닌가요? 맨날은 아니지만 결국 이 함수는 뭐 하는 거야? y는 t를 x축으로 바꾼 다음에 절대값 취하니까 뒤집어가 그리고 루트를 취해 이런 얘기죠. 근데 루트는 함수값을 약간 루트 값으로 압축하는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내가 이 GT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럼 현재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 몇 개 있게? 현재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개 있어요. 여기. 그지? 증가하다 갑자기 감소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T가 Y보다 작으면 X축 이렇게 생기지. 몇 개? 한 개. Y랑 같아도 몇 개? 한 개. 근데 Y보다 T가 커지기 시작하면 몇 개로 바뀌어? 두 개로 바뀌어요. 자, 어디까지 두 개? 마이너스 1 포함해도 두 개. 여기까지 괜찮아? Y보다 커지면 T가 몇 개로 바뀌어? 네 개로 바뀌죠. 자, 어디까지 네 개? 0까지 4개. 자, 0이 되는 순간, 자, 여기 미분지수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러면은 t가 0이 되면서 0 이상이 됐어. 그러면 교점이 아니다. 0일 때 따로 해야 되겠다. 0일 때 몇 개? 0일 때 2개. 그지? 그리고 0보다 크면은 한동안 몇 개? 3개. 그러다가 2분의 루트 2 시점까지는 3개죠. t가 2분의 루트 2가 되면 그때부터 한 개, 크거나 같아도 한 개. 자, 이게 GT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계속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h.gt h.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되고 싶대? 그럼 어차피 얘 y를 여기에다 대응시키는 거잖아. 근데 t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바꾸다 보면은 이 gt는 1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몇으로 점프했다가 1로 점프했다가 뿅뿅뿅뿅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그러면 hx가 몇 차 함수를 했는데? 4차 함수를 했는데 결국은 h1과 2와 4와 3이 전부 다 어떠면 돼? 같으면 끝 아니야? 그러니까 H1과 H2와 H3과 H4가 전부 다 어떻다면? 같다면 그러면은 연속이 될 거 아니야, 이 함수가. 근데 몇으로 같은지 모르죠? 그럼 같은 값을 한번 뭐라고 넣을까요? 별이라고 둡시다. 자, 이렇게 나올게요. 그러면은 hx 최고차항계수도 심지어 1을 했죠? 그러면은 하나씩 봅시다. g 2분의 루트 1을 구하래. 몇이에요 이거? a인데 2분의 루트 2는 저기 등호 들어가 있잖아. 1이죠. 그 다음은 g 뭘 구하래? 0을 구하래. 0은 2죠. 이게 b네요. 그 다음 g 마이너스 1을 구하래. 얘는 c잖아. 이거 몇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맞나요? 또한 hx는 y는 변하고 1, 2, 3, 4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고 한 것 같은데? h a 더하기 몇에서 5, 6에서 h 몇을 빼고 b 더하기 3을 빼고 그러면 h 5죠. 그 다음에 c를 더하래. c는 2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빼면 어차피 별은 어떻게 돼? 날라가지. 그럼 6 넣으면 5, 4, 3이니까 120, 5팩토리얼. 5 넣으면 4, 3, 2, 1이니까 4팩토리얼,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96, 96에서 2 더하면 9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오 3번! 자, 이 문제가 악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함정 파거나 어렵게 낸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거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정을 팠지. 그러면 보통 함정이 선지에 없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정말 나쁜 게 되게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나서 선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풀고는 한 3명 정도 풀었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 그때. 3명 정도 풀었는데 3명 다 3번으로 체크하고 이거 답지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자,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상한 게 뭐예요? 아니 문제를 뭘 하고 있는 거야? 미분 불가능점 개수 이게 G잖아. 여기 지금 여기 내가 표현하는 게 이게 GT잖아. 이게. 그래서 쥐가 뭔데 저러고 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 보고 읽은 거예요. 이거 보고.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지? 근데 H1이 왜 대외 G3가? 자 지금 얘가 연속을 했잖아. 네. 근데 G가 마모에서 뿔모까지 변하면 1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2로 바뀌고 갑자기 4로 바뀌고 2로 바뀌고 3으로 바뀌고 1로 바뀌고 이러잖아. 근데 변화했을 때 함수값이 계속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값이 다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막말로 마이의 자극한과 함수값은 h다 g t가 1이 될 거 아니야. h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이에서 우극하는 갑자기 h2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뀌려면 그게 같으려면 h1, 이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이게 답이 맞았나? 내가 페이크에 페이크를 줬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 격언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렇지. 만약에 이 상태로 문제 풀이가 풀렸더라면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했지. 루트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 몇십만 수험생에게 저 루트를 다 인쇄해줬으면 자연 파괴법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저 루트가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어디부터 지워야 돼? 여기만 지울게요. 그냥 이렇게 지울게.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fx가 0 이상이고 미분 가능한 fx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맞을까 틀릴까? 자 그래프의 이미지를 보면 어때 보여? 맞아 보이죠? 그냥 루트 압축된 거 아니까. 근데 우리 미분법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루트 fx 미분하면 뭐예요? 2루트 fx분의 f 프라임 xg. 그럼 잠깐 fx가 몇이 되는 포인트는 모르겠다.
0이 되는 포인트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렇다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프라임에 어떤 값을 넣는 게 미분계수인 게 아니라 그건 도함수의 값을 넣은 거고 도함수가 정의된다는 가정하에 사실 뭐를 써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이 문항을 해석해 볼 거고 결론까지 뽑아 볼게요. 우리 결론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봐봐. 결론적으로 이건 틀렸어. 왜냐면 어떤 포인트가 의심스럽다고. F알파가 0인 포인트가 의심스럽다고. 그럼 내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fx가 x제곱이야. 그럼 이건 당연 미분 가능하고 0 이상이지. 루트 치하면 뭐예요? 절대값 x. 0에서 미분 불가능하네. 그지? 근데 이게 x 4승이면 어때요? 루트 치하면 뭐예요? 그냥 x제곱이잖아. 그럼 여전히 미분 가능하네. 기준이 뭐냐를 알아야 우리가 뭐 적용을 하고 써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 도함수에 대입하는 건 올바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파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두 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딱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 자미분계수를 체크해 볼 거야. 여기엔 당연히 뭐가 들어가냐면 루트 fx가 들어가죠. 근데 어차피 f알파가 몇이니까? 0이니까 그냥 이거를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1번 이놈이 뭐 해야 대화가 통해? 수렴해야 대화가 통해. 그러면 얘의 뭐가 중요하겠어? 잘 생각해보세요. 요놈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따지려면 x는 알파에서의 fx에 뭐가 중요할까요? 영의 차수가 중요하겠죠. 영의 차수는 괜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 진짜. 이게 수렴하는데 몇이 안으로 아니네로. 그러면 얘가 0의 몇 차다? 그래 이거 얘가 0의 몇 차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이게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분위기인지 알겠어? 자, 일단 몇 차면 안 돼요? 1차면 절대 안 되지. 왜냐면 2분의 1차가 되니까 애초에 무조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건 불가능. 이건 불가능. 자, 그 다음에 n이 3 이상이면 어때? 아, 정확히는 2초가야. 2초가야. 그러면은 몇으로 가? 0. 아래도? 얘는 무조건 되죠. 그지? 그니까 fx가 0의 일단 0이 있긴 하죠. 0의 n차야. 그 상태에서 n이 1이면 무조건 수렴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 다음 n이 2보다 어떠면? 크면 무조건 몇으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얘는 수렴한다 이거야. 그럼 n이 몇일 때만 고려하면 돼? n이 2일 때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n이 2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는 일단 무조건 뭐해? 무조건 뭐해? 수렴해. 근데 몇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근데 이게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얘 0 이상이지. 이거 보고는 뭐예요? 자,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보호 관점으로의 극한에서 이걸 같이 끼워 맞춰 봅시다. 이거 보고 뭐예요? 무조건 플러스. 얘는 무조건 플러스. 근데 알파 풀려면 이건 무조건 플러스. 얘는 뭐지? 왜냐면 얘는 수렴하는 게 일단 확정이잖아. 왜냐면 위아래 0의 차수가 맞으니까 몇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무조건 플러스. 0도 아니지. 맞나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0 이상이야. 거기에 뭘 취했어? 루트를 취했어.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미분 가능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일단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따지고 싶어. 그러면은 당연 미분 불가능 의심점이 있기는 있어요. 뭐가 대시되는 점이? fx가 0이 되는 지점이.
그럼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보려면 fx의 뭐를 따져봐야 되는데 0의 차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0의 몇 차보다 크면 2차보다 크면 무조건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렇지 않은 모든 케이스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자, 원리까지 설명한 거죠. 이게 참 그래요. 다 누적되고 쌓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원들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내가 지금 GT 구했지. 잘못 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Y는 T를 이렇게 그었어. 이거 괜찮지? 근데 Y는 T를 이렇게 그었어. 이거 0의 몇 차기? 2차기.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그 리미트 값,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누굴 떼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따로 떼내야 돼. 마이너스 1을 떼는 미분 불가능한 게 몇 개야? 아니죠. 저 위에 점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3개가 밖에. 자, 반면에 그런 의심점이 여기 하나 더 있거든. 여기 미분계수 몇이야? 0이니까. 근데 얘는 0의 몇 차야 이거? 3차죠. 그래서 세이. 괜찮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G-1 C 구하는 거 요거 하나가 유일하게 몇으로 바뀌어? 3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답이 99가 돼요. 네. 이건 장담하고 찌그네가 푸네보다 정답률이 높을 거야. 그 시기에. 저 결론이 루트 fx일 때 fx가 0되는 지점에서 네. 2차 이상의 2차 초과이면 0으로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2보다 차수가 작잖아? 그러면 어때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발산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딱 2차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겠지. 사실은 당연하게도. 그지? 어쨌든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를 하는데 달라서 그래갖고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지. 정리를 좀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게 0의 차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정말 그냥 간단하게 딱 이거 하나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어갖고. 이거 따로 근데 앞쪽에 정리 안 되는 응? 특징이 있어. 앞장에 있어요? 말로는 내가 써놨지. 뒤쪽에. 아니, 앞쪽에. 자, 우리 지금 이제 한가하니까 아무래도 이럴 때 좀 하다 문제를 봅시다. 끝난 거 없어요? 아닌데요? 하나 더 볼게요. 아니요? 가능. 252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수능 기출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받는 문제예요. 모든 과목 통틀어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문제라고 평가받는 문항이 모든 이거입니다. 과목이요? 어? 모든 과목이요? 모든 수학 과목 수학 중에서 모든 선택 과목 이런 걸 통틀어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평가받는 문항인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난 이거보다 이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야, 딱 두 개. 이거랑 이 다음에 나온 거랑 저 석기시대에 나온 출판 문제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수능 수학 문제 중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받는데 솔직히 나는 이 다음 문항은 인정이거든. 이 2018학년도.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쉬운 건 아니고
당연히 어렵긴 합니다. 원탑이냐? 나는 그렇진 않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내가 이거 진짜 한 학년에 5번씩 설명하고 이랬거든, 가영 시절에는. 또 조금 쿨 돌면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한 계속 사이클 돌아왔고 설명은 좀 똑같긴 했는데 자, 핵심은 왜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죠. 풀의 진행 방향이 왜 그렇게 되느냐.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gx는 최고차 함수가 마일인 4차 함수다. 다음 함수 약간 반가. 이 정도 느낌 괜찮죠? 자, 근데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가족권 x-a의 fx는 gx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없지? 자, 나조건 fx는 알파랑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뭐를 갖는다. m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m은 0보다 어떻고? 그거요. 그럼 잘 생각해봐. fx는 x 빼기 a분의 gx다 라고 표현하면 x가 뭐가 아니면 돼? a가 아니면 돼. 그런데 어차피 x가 a보다 어떤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어? 큰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지. 그러면 그냥 fx는 x 빼기 a분의 gx가 맞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x 빼기 a분의 gx가 그러면 미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몇 차 함수니까 4차 함수가 그러니까 어떤 점 제외하면 무조건 미분 가능해. 분모 0되는 점 제외하면 미분 가능하지. 근데 알파 베타가 그 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무한 함수고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을 갖는 포인트에서의 모는 몇이다? 미분 계수는 0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은 우리에게 f' 알파와 f' 베타가 몇이면서 0이면서 f 알파와 f 베타가 라지 m이다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극대 사이에 뭐도 있음? 극수도 있음. 이 정도까지 우리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 다조건을 봤더니 fx 극대 또는 극수 받게 하는 x개수 있지. 이 x개수가 gx 극대 극수 받게 하는 x개수보다 어떻대? 많대.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극대 극수가 일치하는 값이어도 몇 개로 카운팅하겠다? 2개로 다르게 카운팅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만약에 극대값과 극수값의 개수 이래버리면 극대가 일치하면 그냥 몇 개 취급해버리니까 1개 취급해버리니까 그냥 정말로 극대점 극소점의 개수를 따지겠다 이거지. 그랬더니 누가 많더라? f가 많더라 이거야.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이죠. 그래서 라지 m 값을 구해라. 이 문제야말로 이제 숫자보다 영어가 많은 문제죠. 진정한 의미에서 숫자가 거의 없죠. 자, 아무튼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 fx가 이 x 빼기 a분의 gx인 건 알겠는데 뭐 그거 gx가 뭔지를 모르니까 써먹을 수가 없잖아.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거 가지고 뭔가 지지고 볶고 해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 뭐 넣어볼래요? 알파랑 베타 넣어봅시다. 이거는 충분히 할만하지. 왜냐면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사실 뭔가 같이 쓰기 되게 좋은 조건이잖아. 이거를 알파를 안 넣어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게 G알파고 베타 빼기 A F 베타가 뭐예요? G 베타지. 그런데 F 알파가 뭐니까? M F 베타도 M이니까 M의 알파 빼기 A M의 베타 빼기 A.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또 있어. 뭐가 나와 있어?
F 프라임 알파가 몇이고 0이고 F 프라임 베타가 0이고 당연 써야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미분에서 알파 넣는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지? 이거 억지예요. 약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뭐가 억지야? 그냥 그러다 하지 않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행동이죠. 미분해 볼게요. fx 더하기 x 마이너스의 f 프라임 x는 g 프라임 x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x에 뭐 넣는다? 알파 넣고 베타 넣는다. 그럼 여기 알파 넣으면 이게 몇? 그럼 f 알파가 g 프라임 알파랑 같은데 f 알파가 몇이었어? m이었어요. 그리고 f 베타가 또 뭐랑 같은데? g 프라임 베타가 같은데 라지 m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지. 자, 내가 네 가지 식을 찾아냈어요. 이 중에 눈에 띄는 거 하나만 말해봐. m이 어때? 같지? 그럼 m은으로 통일시키는 거 이상한가요? 해볼만 하죠. 그지? 이렇게 해볼만 한 행동들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식을 통일해 봅시다. 그럼 저 위에 식은 알파 빼기 a분의 f 알파죠. 아니 g 알파다. 쏘리. 그럼과 동시에 또 베타 빼기 a분의 g 베타죠. 그럼과 동시에 g 프라임 알파죠. 그럼과 동시에 g 프라임 베타죠. 아무래도 알파끼리 친하고 베타끼리 친한 거 아니야? 이거 의미 뭔지 알겠어 혹시? 우리 수토에서 최근에 했어.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의 의미.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아니면 그냥 기울기야? 평균 변화율은 참고로 함수 위의 두 점 사이와의 기울기고 이건 그냥 기울기죠. 그럼 그냥 기울기랑 미분계수랑 똑같은데 요놈이 여기에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떤 내용이에요? 외부의 점에서 그는 접선이지. 그러니까 얘 의미는 a, 0에서 fx, gx에다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뭐더라? 알파더라 이런 의미죠. 괜찮아? 얘는 뭐예요 그러면? a, 0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게 그 접점이 뭐더라? 베타더라. 근데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이 값이 기울기잖아. 그 기울기는 뭐더라? m이더라. 그러면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으면 이 함수 gx와 알파에서 뭐하고 베타에서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유추되지 않나요? m은 양수니까 이렇게 그으면 gx 4차 함수와 알파 베타에서 뭐한다? 접한다. 이런 느낌. 그리고 gx 관계식도 세울 만한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다조건을 잘 해석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다조건을 봤더니 fx의 극대극소의 개수가 gx의 극대극소의 개수보다 많대요. 자, 여기서 찍읍시다. 진짜 찍을 수 있어. 잘 생각해봐.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 gx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죠. 자, 그러면 얘 극합 개수는 몇 개 또는 몇 개야? 3개 또는 1개예요. 4차 함수는. 맞지? 근데 fx는 지금 fx는 x 빼기 a분의 gx잖아. 자, 이거 미분하면 아래 거 제곱에 의미 없죠. 미금하금이 하면 분자 몇 차식이야? 4차식이죠. 그러면 얘 그 값은 최대 몇 개야? 4개지. 자, 가정해 봅시다. 얘 그 값이 4개라면 어때요? 평가원은 자연파괴 범위죠. 왜냐고? 미주권이 있으면 뭐 없거든. 얘의 그 값이 만약에 4개라면
gx의 그 값이 3개건 1개건 다 성립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다조건은 쓸모없는 조건이야. 넣어놨 쓸 리가 없다고. 찍자 그랬지만 완전 찍자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몇 개는 아니어야 뭔가 이 다조건이 쓸모가 있겠다. 4개가 아니어야 쓸모가 있겠다. 그럼 4개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그럼 gx가 몇 개라고 우린 가정하고 가야 돼. 이거 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곤란해서 그냥 이거 당연히 몇 개일 수밖에 없겠다. 1개일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풀어봅시다. 진짜 찍을 건 아니었고 당연히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이거 2가지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방법 1번, 방법 2번. 방법 1번이 내가 처음에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고요. 그리고 방법 2번도 뭐 있긴 하지만 일단 1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얘 어차피 그 값이 최대 몇 개야? 최대 4개지. 근데 x는 a가 무슨 선? 점근선. 그리고 알파 베타에서 동일한 무슨 값을 가져? 라지 m이라는 그 값을 갖죠. 이렇게. 근데 이 사이에서 당연히 극모도 생겨. 극소도 생기니까 이미 극값 몇 개는 확보됐어? 3개는 확보됐지. 그러니까 나머지 1개가 이 범위에 있느냐 아니면 이 범위에 있느냐 이런 싸움인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뭘 불변할 수 있냐면 이거랑 이거의 fx의 y값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치? fx가 a 플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만 따져보면 알만하지 않겠냐 이거야. a 플로 보내볼게요. 이거 뭐예요? 0뿔이지. 근데 a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g의 a는 그거가 뭐야? 음수지. 그럼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대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그 값 2개 추가되는 거 말 돼 안 돼? 1개도 말 안 되지. 이거 보내면 무조건. 무한대 보내볼까요? 당연히 얘 마이너스 x 4승이잖아. 그것도 없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대. 여기서도 이렇게 될 수는 없지. 그럼 무조건 이거네요. 그럼 몇 개 확정? 3개 확정. 그럼 얘가 3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는 몇 개다? 1개다. 내가 처음 풀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풀었고요. 두 번째는 미분해 봅시다. 이거지. 자, 근데 어차피 얘 보고 양초잖아. 그리고 x가 a보다 크니까 얘가 몇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 0. 그냥 x 빼기 a를 묶어버릴까요? 그러면은 g 프라임 x와 x 빼기 a분의 gx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까 보던 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a, 0이랑 x 사이와의 교율이지. 얘는 뭐예요? x에서의 미분계수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떨 때 그 값이 생기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을 때 얘가 0이 돼서 그 값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4차 함수의 그은 접선의 접점이지. 그게 x일 때마다 뭐가 생긴다? 그 값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런 애는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도 하나 보이죠. 여기도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보이지. 오케이? 어차피 최대 몇 개니까. 최대 4개잖아. 4개 찾았으면 끝난 거지. 근데 얘는 a보다 어때 값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a보다 큰 범위 내에서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얘기 언급을 안 했는데 이거 x 빼기 약분돼서 fx가 3차 함수면 어쩌죠? 이건 말 안 되지? 애초에 뭐 때문에 말이 안 돼? 극대가 2개잖아. 라지엠이. 극대 2포인트에 생긴다만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분수함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 얘의 그 값이 몇 개다? 얘의 그 값이 1개다. 그러면 얘의 그 값이 1개란 얘기는 이거 미분해서 4차 함수 생각해봐. 0 되는 애가 몇 개만 아니면 돼. 저 3중근 패턴도 그 값 1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만 아니면 돼. 3개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했을 때 이게 0 되는 애의 실근이 몇 개가 아니다? 이거 실근 3개 아니다. 여기에만 이제 집중합시다. 그럼 저거 미분해 볼게요.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의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라지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알파 베타의 간격차가 몇이래?
6루트 3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0이란 얘기는 그냥 이 3차 함수랑 라지엠과의 교점인 거잖아. 그지? 그럼 저 3차 함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알파가 있고 센터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이 간격이 몇 루트 3이에요? 6루트 3이잖아. 그럼 이게 몇 루트 3이에요? 이게 3루트 3이잖아. 이런 것만 봐도 비율관계를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길이가 몇이에요? 3이잖아. 그럼 얘는 몇이에요? 6일 거 아니야. 라지엠은 일단 이거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거 이하여야 되지. 근데 라지엠 보호가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으니까 극대 이상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라지엠의 무슨 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그럼 2, 3차 함수의 무슨 값 구하라는 거야? 극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라지엠의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그럼 극대국소에 차 쓰면 2분의 4 6의 3승이죠. 그게 이 간격이지. 그러니까 걔 몇 분의 몇이? 2분의 1 답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216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말해봐. 선생님 저 마지막 조금 다시. 이건 수투 아니죠? 잠깐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센터야. 근데 이 간격차가 6루트 3이래. 저기 있잖아. 베타 빼기 알파가 6루트 3이다. 그럼 당연히 이게 3루트 3이잖아. 그럼 1대 루트 3이니까 이게 3이잖아. 그러면 L이 6이잖아. 그럼 극대국소의 차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이 극대값일 거 아니야. 여기 점대칭이니까. 극대값은 이거니까. 아니 일단 이 극대값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근데 라지엠이랑 요 3차 함수랑의 교점이 3개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라지엠이 극대 이상이거나 극소 이하여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라지엠의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렇게 될 때가 최소겠지. 더 내려가면 3개 되니까. 그러니까 라지엠의 최소값은 2, 3차 함수의 극대값이겠죠. 그러니까 216이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이것도 비율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 무지했던 시절이라면 이렇게 놓고 넘기고 알파 더하기 3루트 3 알파 더하기 6루트 3 한 다음 미분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알파만큼 평행이동하는 아이디어 생각해서 그래서 0, 3루트 3, 6루트 3으로 바꾸고 그럼 이항이면 마 3루트 3만큼 더 평행이동해서 0, 마 3루트 3, 3루트 3으로 한 다음에 미분해서 극대값 찾는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어때요? 그럴만 하다야? 아니면은 생각보다는 제일 어려울만 한가? 나연이 뭐 또 이상한 거 있어? 오케이.